성장률 하락 속에 금융과 외환 시장마저 트럼프 쇼크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흔들리던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자 외환 당국이 결국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개입에도 상승세는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출과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상증자를 철회한 고려아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결국 사만전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가까스로 턱걸이 상승을 했지만 대장주 삼성전자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락세가 끝났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의 미래를 둘러싼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여전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 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2,7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세에 코스피는 간신히 0.07% 오르며 장을 마쳤지만 사흘째 2,4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여전히 2,000조 원을 밑도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70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외국인은 개인과 함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 문제가 심각한데요. 블랙먼데이가 나타난 지난 8월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7조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단순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보기엔 외국인들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 기자, 오늘 외국계 투자자들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던가요? 네, 오늘 제가 하나자산운용과 JP모간이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애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설명인데요. 조던 스튜어트 JP모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기업들을 지지하는 기조 속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JP모간은 한국 증시와 글로벌 GDP 성장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글로벌 GDP 성장률이 2에서 3% 혹은 2.5에서 3.5%였을 때 한국 증시도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지금처럼 성장 속도가 둔화할 때는 한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 사만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팔았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4,77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달 외국인 순매도 2위인 삼성 SDI와는 금액이 10배 차이가 나고요. 외국인은 8월 중순부터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매도 강도가 좀처럼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약 2조 7,700억 원을 순매도해서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금액과 맞먹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연내 엔비디아의 HBM3 8단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지만 시장에선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만전자가 된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악재가 또 있습니다. 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물량 공세로 D램 업황이 빠르게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주 DDR4 현물 거래 가격은 1.84달러로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2달러 선에 근접하며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차 내림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트렌드포스는 내년 D램 가격 전망치를 5에서 10% 하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예상보다 이른 겨울이 찾아온 셈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주요 공급사들이 D램보다는 HBM의 생산 역량을 집중하며 D램 가격은 견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글로벌 IT 기기 출하량이 적은 데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 한풀 꺾이면서 이 같은 전망은 무색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HBM에 대한 별다른 소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D램 업황 둔화에까지 직면하게 된 겁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물량 공세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D램 업체인 창신반도체의 월 평균 D램 생산량은 현재 17만 장 수준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40% 이상 늘어난 25만 장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신반도체의 글로벌 D램 생산량 점유율은 약 16%로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을 바짝 뒤쫓게 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의 공급량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내년 2분기는 돼야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제외한 주요 공급사들이 보수적인 D램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 모바일 제조기업들의 재고 추세가 확인된 뒤에야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가 만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조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던가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당장 여러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쉽게 복사하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잡음은 HBM 기술력이나 미국 반도체법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석할 수 있겠죠. 캐리 크레이그 JP모건 글로벌마켓 전략가는 한국과 대만이 AI라는 장기적인 테마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며 AI 기술에 따른 경제 생산성 개선 효과도 반영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특히 JP모건은 AI가 글로벌 시장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선 미국의 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아닌 트럼프 쇼크가 우리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환율은 뛰고 주식시장은 무너지고 위기 상황은 분명한데 이를 타개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 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최상목 부총리가 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겨 핵심 경제당국자 모임인 F4 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로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 선을 넘어서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장중 3% 가까이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서둘러 불안 심리 진화에 나선 겁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시장 개입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구두 개입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턱 밑까지 올랐던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은 구두 개입 이후 낙폭을 줄이다 다시 상승 반전해 장중 한때 1,407.8원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어제보다 1.5원 내린 1,405.1원에 마감하긴 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대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신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
구두 개입과 미세 조정만으론 뚜렷한 환율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외환 금융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추가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서 환율이 크게 오르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거주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이 통화 수합 규모를 그걸 좀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도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근본적 체질을 바꾸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상증자를 철회한 고려아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장은 증권사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에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조사와 검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사 조사는 현실적으로 철회 자체가 저희 조사 영향이 있다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 단계별 이 프로세스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끝내는 것들은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조사와 검사에 착수한 만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해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진행한 주관사인 증권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증권사 검사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는 유의미한데, 증권사의 위법 위규나 특정 거래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사전 공모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야권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 내 그리고 다양한 정치권에서의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내에서 내지는 이제 그 국회에서 진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넓히는 내용으로 재개 반대가 강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원장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위반 기준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현지에서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더는 사업비의 3% 남짓한 돈만 들고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출과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몰아서 주기로 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특정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F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230조 원에 달합니다. 땅도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성만으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시공사의 보증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30에서 4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3억 원만 들고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며 토지 매입 단계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위축돼 사업 기간이 1년만 늦어져도 이자는 수백억 원씩 쌓인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행사가 파산해 시공사가 빚을 떠안거나 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불똥이 튑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실의 고리를 끊고자 리츠 방식의 부동산 개발을 적극 지원해 한국형 디벨로퍼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하고 단순 개발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 운영까지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도시규제 특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세금 납부 시기를 미뤄주거나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줄 테니 땅만 팔고 손을 터는 대신 현물 출자를 통해 리츠 주주로 참여하면서 사업 수익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두 자릿수대로 늘고 금융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사업비 1,645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리츠를 활용하면 대출이 30% 이상 감소하는 반면 이익은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조세특례법 등 법 개정 사안이 많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또 자본력을 갖춘 디벨로퍼에게 혜택을 몰아준다면 영세한 업체들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대함 유도 로켓 비궁의 미국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시험 평가를 통과하면서 내년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LIG 넥스원의 무기 생산기지 구미하우스에는 지난해 준공된 무인수상정 체계통합 시험동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체계통합 시험동에서는 무인정 시리즈 해검과 해검에 탑재되는 비궁과 같은 유도무기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유무인 전력이 복합된 유령 함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무인정에 탑재할 수 있는 비궁의 발사체계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비궁은 미 국방부의 시험 대상 무기로 지정된 이래 5년간의 평가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해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이 미국에 판매하려는 비궁 발사체계는 무인정에 장착해 접고 펴는 스토우 모드로 기존 고정형 대비 성능이 개량된 모델입니다. 2.75인치 유도무기 비궁의 발사체계입니다. 기존 모델과 달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접이식 모델을 적용해서 스텔스 기능을 부과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내년 중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림팩 훈련 때 이 비궁의 효과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수출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국내의 무인정 연구 개발과 양산 관련 트랙 레코드를 쌓고 향후 해외에서 비궁 등 탑재체와 해검 등 플랫폼을 묶어 판단 전략입니다. 시스템들 하나를 패키징해서 해외 수출 모델로 개발하는 거가 저희들이 목표를 좀 하고 있고, 중동에서 무인수상정 또는 이 무인체계 관련된 관심들이 계속 많이 있으셨고요. LIG 넥스원은 조만간 2027년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HK 이노엔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중국 진출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차세대 치료제라 불리는 P캡 제제. 관련 시장 규모는 2019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2천억 원으로 4년간 약 7배 커졌습니다. P캡은 기존 치료제보다 상대적으로 약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승인받은 P캡 신약은 총 6개인데 이 중 4개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선두주자인 HK 이노엔의 K-캡은 연간 처방액 1,000억 원이 넘는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미국 임상 3상은 내달 완료될 예정으로 HK 이노엔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FDA 승인을 받은 P캡 신약이 일본 다케다 제약의 제품이 유일한 상황에서 K-캡이 그 뒤를 잇겠다는 포부입니다.
K캡은 지난달 월간 처방 실적을 경신하는 등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인 중국을 포함해 총 15개국에 출시돼 있고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웅제약의 팩수클루는 출시 약 2년 만에 누적 처방액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대웅제약은 품목 허가와 수출 계약 등으로 2027년까지 글로벌 100개국에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제1약품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글로벌 5호 신약인 자큐보를 개발해 오는 2026년 미국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걸 가지고 불이익을 돕는 데에 정말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사장님들이나 회장단, 지역회장단이 정말 성의껏 기부를 해주셔서 우리도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